안녕하세요. 축전목입니다. 토트넘이 4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6경기 중에서 단 1승만을 거두고 있고요. 최근 공식 경기 4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마레스카와 첼시의 이별, 아모림의 경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프랭크는 아직까지는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그 두 명보다 훨씬 더 안 좋은데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과 그래도 토트넘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아스톤빌라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부상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선수들이 되게 많다는 거. 쿨루셉스키는 지난해 연말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1월인 지금까지도 복귀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무릎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서 2월 말에나 돌아올 수 있다. 2월 중순에나 잔디를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3월이라고 봐야겠죠.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메디슨은 시즌 아웃에 베리발도 사타구니 쪽 얘기가 있고 2월 초중순 얘기가 있습니다. 히샬리송 햄스트링 부상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복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쿠두스, 데테사두, 그러니까 허벅지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4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벤탄쿠르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거의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 굵직굵직한 선수들, 이름만 들으면 메디슨, 쿨루셉스키, 쿠두스, 벤탄쿠르, 히샬리송,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활용되던 그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은 핵심 중에 핵심들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건 지금 토트넘의 삼선, 공잘 차는 삼선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너 갤러거가 토트넘으로의 희위고가 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첼시 시절 갤러거 보면 갤러거는 공을 수려하게 차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드워커 스타일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갤러거가 토트넘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공을 예쁘게 차서 풀어준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럼 갤러거가 합류했을 때도 사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색깔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제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로 따졌을 때 폼이 좋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빌드업 능력이나 전개 능력은 벤탄쿠르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은 좀 별로긴 했지만 그래도 따졌을 때는 클래스가 제일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벤탄쿠르 시즌 아웃됐고 팔리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죠. 기술은 좀 아쉬운데 태클은 엄청난 그런 선수고요. 그레이 계속 기용되고는 있지만 글쎄 성장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그레이는 그냥 무색무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르 아직 세네갈 대표팀이 네이션스컵에 잔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보기 힘들고요. 근데 장점으로 따졌을 때도 좀 애매해요. 포스테코글루 때 그런 에너제틱함,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을 엄청 잘 차는 것도 아니고 피지컬이 좋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느낌이 있고 비수마 사실상 스쿼드 제외 자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선은 글쎄요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프랭크 감독이 지금 미드필더의 성향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만들어가는 플레이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예 수비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 미드필더에 죽어라고 많이 뛰는 애들은 있어. 그러면 이제 경합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을 유도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토트넘의 부상 선수를 요런 그래프로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지금 리그에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이제 부상으로 잃어버린 날들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부상 선수의 각각의 그런 부상 일수를 합해서 더하면 지금 토트넘 선수들은 거의 1000일에 육박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10명이라고 따졌을 때는 10명이 거의 100일씩 찍어야 되는 그런 부상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엄청나게 많이 뛴다고 생각은 안 들긴 하거든요. 근데 프랭크 감독이 전술적으로 내지는 부상과 유의미한 것들이 좀 있나 찾아봤었는데 프랭크 감독이 이제 경기 시나리오 재현을 되게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훈련 때 퇴장당한 상황이나 지고
지고 있는 상황 가정해가지고 훈련하는 경우들도 많고 한데 그런 훈련 강도가 실제랑 매우 유사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들한테 압박이 많이 가해지지 않나, 체력적인 피로도가 올라가지 않나 싶고요. 토트넘은 또 역시 여러 대회를 소화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일단 토트넘이 이번에 FA컵 패배하고 리그컵도 이전에 패배하면서 일단은 대회가 2개로 줄어들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혹시나 뭐 포스테코글루 때 여파가 아직도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명확한 상관관계와 근거는 밝힐 수 없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포스테코글루가 지난 시즌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지난해 봄에서 초여름 정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안 지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나 이런 포로 같은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때부터 쭉 지금까지 시원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퍼포먼스가 많이 저하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상이 많이 누적된 상황, 그리고 경기력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 명확한 축구 색깔을 좀 파악하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서 또 토트넘이 FA컵 대진운도 더럽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아스톤 빌라를 또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요즘 잘 나가는 아스톤 빌라. 근데 토트넘이 일단 전반전에는 좀 경기력이 답답했거든요. 특히 이제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전환 속도가 좀 잘 안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빌라는 뭐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갈 때 패스 한 3-4번으로 전방까지 가서 슈팅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토트넘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비 후역습을 어쨌든 간 토트넘이 할 거라면,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공격적으로 주도하면서 하는 축구는 안 되기 때문에 수비 지키고 역습으로 갈 거라면 그 역습이 잘 돼야 된다고 제가 토트넘 영상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수비까지 같이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간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수비 쪽 선수들의 공격 가담이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 전반전에선 느껴졌고요. 역습 시에 많은 선수가 뛰는 건 선택지의 증가가 일어나고 그거는 결국 파괴력의 증가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버풀 지난 시즌에 이제 특공대 역습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안 나오고 또 숫자가 맞아야 줄 곳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 빌라는 8명이 토트넘 선수들을 둘러싸고 있고 토트넘 선수들은 공 가진 선수 기준으로는 앞쪽에 3명, 그리고 이 화면 기준으로는 5명이니까 사실 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역습에서도 좀 안 되고 지공에서도 약한데 골을 어떻게 넣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전반이었죠. 그렇게 전반에 2골을 얻어맞고 나서 토트넘이 이제 후반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모처럼만의 득점이 한번 시원하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무한이의 개인 능력이 좋았는데 무한이가 높은 에너지로 인해서 공을 뺏어가지고 빠르게 볼 운반을 해서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한이가 히샬리송 대신에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무한이는 항상 나올 때마다 에너지는 되게 높고 좋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됐던 것 같고 오도베르 마무리도 오랜만에 되게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오도베르가 공을 받았을 때 있었던 위치가 프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있어야 내줄 길이 있고 그러면 이런 프리한 찬스에서 슈팅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토트넘이 당장 반등하는 그런 방법은 결국에 저는 많이 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또 이게 운이 좋다고 봐야 되는지 뭐 잘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회가 2개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남은 대회에 집중하면서 선수들을 더 강하게 뛰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축구는 분위기잖아요. 이 득점 이후에 토트넘이 엄청나게 쫙 올라왔고요. 이러고 나서는 저는 후반전 경기 내용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에게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 아까 전반전 경기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역습이 이제 후반전에는 좀 많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포커싱 해보고 싶고요. 또 만회골 이후에 분위기를 타니까 선수들이 좀 빨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의지 있게 뛰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이제 빌라의 공을 뺏어가지고 역습 가는 그런 빈도들, 빌라에게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면 토트넘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브렌트포드전 토트넘이 좋았을 때의 느낌이 살짝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빌라가 원래 가장 주무기 내지는 되게 잘하는 게 뒤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앞쪽으로 공을 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는 게 이번 경기에선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은 저는 솔랑키의 복귀라고 생각을 해요. 솔랑키가 한 83분 정도에 투입이 됐었고, 저는 뭐 무한이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토트넘 톱자운 중에서는 가장 완성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솔랑키거든요. 폼이 정상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가장 육각형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빠른 스피드, 공중볼, 연계, 피지컬, 슈팅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솔랑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솔랑키에게 공이 얼마나 가느냐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지금 문제는 공격진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공격까지 공이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클루셉이나 메디슨의 복귀를 바랬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시몬스라는 미드필더가 이제는 퇴장 이후에 복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솔랑키에게 공이 얼마나 가느냐, 또 솔랑키가 선발로 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여기서 좀 못 잡으면 힘들어지는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일단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 옛날 웨스트햄 아닙니다. 지금 웨스트햄은 팀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뭐 파케타의 이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울버햄튼 첫 승을 만들어준 팀이 웨스트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리랑의 게임이 있는데, 벌리도 역시 강등권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된 게 토트넘의 남은 1월 일정과 2월 중순까지의 일정이거든요. 근데 이 붉은색 리그 일정에서 저는 최소 4점 이상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1승 1무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쉽고요. 이 강등권 두 팀한테 6점을 가져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승점 따기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그 14위잖아요. 리그 14위인데 여기서 승점 못 따면 도대체 언제 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의 상황이 점점 아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잡으면 글쎄 프랭크 감독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이제 토트넘이 소우자라는 선수가 아마 영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우도기가 없었어요. 우도기가 없었는데 벤 데이비스가 또 부상에서 복귀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벤 데이비스는 나올 때 저는 꽤 준수한 활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벤 데이비스가 그래도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탄탄한 기본기 보여주고 전진 패스도 되게 깔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 능력으로 승부 봤을 때는 벤 데이비스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벤 데이비스가 괜찮은 상태에서 이제 우도기까지 벤치에 앉았었거든요. 다음 경기 복귀 예정이다 보니까 우도기 오고 서브로 벤 데이비스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 포로 다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4명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소우자라는 06년생 레프트백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지컬 같은 거는 조금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글쎄, 저는 뭐 브라질리언 특유의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퍼스트 터치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는 좀 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트넘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 패스미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소우자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물음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 풀백들이 다 복귀해 있는 상태에서 당장 1군에 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우자의 영입이 토트넘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엄청난 영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글쎄요, 토트넘이 지금 상황에서 희망이라고 봤을 때는 뭐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후반전, 그리고 텔, 오도베르, 시몬스 이런 선수들이 그나마 몸이 좀 가벼워 보인다는 거, 거기에 솔랑키의 복귀까지 생각을 하고 코너 갤러거가 또 들어왔을 때 의외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